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김혜립입니다. 6월 28일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4년 만에 재대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5%로 조사됐습니다. 최상병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63%가 찬성했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면서 10개월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전산업 생산지수가 전월보다 0.7% 감소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4년 만에 재대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90분 내내 대격돌을 펼쳤습니다. 이번 토론이 현재의 초박빙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후보는 경제, 낙태, 불법 이민, 외교, 민주주의,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가자 전쟁 등 주제마다 격돌했습니다. 두 후보는 경제, 낙태, 불법 이민 등 현안마다 입장차를 보였는데 미국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중 하나인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전한 국경을 갖고 있었고 그대로 뒀어야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개방한 탓에 다른 나라 범죄자와 테러리스트가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40%나 줄어 더 나아졌다고 반박했고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금지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간이나 불륜, 임신부 보호를 위한 예외적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미군 전사자를 호구와 패배자라고 칭한 것을 언급하고서 트럼프가 호구이자 패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잘하지 못해 인플레이션이 나라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결과 승복 여부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라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고 바이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대선 사기 주장을 어떤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투덜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5%로 조사됐습니다. 최상병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63%가 찬성했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 의대 정원 확대,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론 경제, 민생, 물가,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등이 꼽혔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석 달째 20%대 초중반을 답보 중이며 전임 대통령들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민주당 32%, 조국혁신당 10%로 나타났습니다. 최상병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63%가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26%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 82%, 중도층 73%가 특검 도입을 요구했고 보수층에선 찬성이 43%, 반대가 47%였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면서 10개월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전산업 생산지수가 전월보다 0.7%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서비스업, 건설 등 내수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는 지난 3월 2.3% 줄어든 뒤 4월에 1.2% 반등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꺾였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1.2% 감소했지만 주력 업종인 반도체는 호조세가 이어졌습니다. 소매 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설비 투자는 4.1% 줄어 석 달째 감소했습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 수주는 1년 전보다 토목과 건축 등에서 모두 줄어 35.4% 감소했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하며 코로나 이후 최대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선임 계획 의결에 따라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문진 이사 구인과 감사 1인에 대한 공모 절차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원자는 심사 과정에서 방송의 전문성과 지역성, 성별, 직능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3사에 중복해 응모할 수 없습니다. 지원서는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국민 의견도 접수해 이후 방통위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임 부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회마저 구성하지 못하게 되면 방송시장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며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임 부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고려한 듯 절차 진행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도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거취 등을 묻는 말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의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 남아있던 폐전해액 약 1,200리터를 약 9시간에 걸쳐 수거 처리했습니다. 민길수 지역사고 수습본부장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고 공장동 1층 현장에 남아있던 폐전해액 약 1,200리터를 수거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해액은 전진해, 양극과 음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불붙기가 쉽습니다. 아리셀은 노동자를 파견받는 것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받아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이며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솔로 2집 뮤즈의 성공개곡 스메랄도 가든 마칭 밴드를 발표했습니다. 이 노래는 빅밴드 사운드에 힙합 장르가 가미된 노래로 행진함에 연주하는 마칭 밴드를 기반으로 해 활기차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민이 지난해 3월 발매된 첫 솔로 앨범 페이스 작업 당시 지민과 작가진은 한 몸처럼 작업하는 자신들에게 스메랄도 가든 마칭밴드라는 가상의 팀 이름을 붙였는데 이처럼 즐거운 장난에서 시작된 가상의 밴드 이름이 이번 성공개곡의 제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9일 발매되는 지민의 솔로 2집 뮤즈는 지민도 곡 작업에 참여해 자신의 색깔로 녹여냈고 피처링에는 래퍼 로꼬가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았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등 중부지방을 포함한 전국에 본격적인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양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나타났고 자외선도 매우 강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33도까지 올랐지만 내일 오후 중부지방에 첫 장마가 시작되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고양이 34도, 춘천 33도, 대구와 광주가 32도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주말인 내일 중부지방에 올해 첫 장마가 시작돼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토요일 밤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도 장마 시작부터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최대 120mm,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최대 100mm, 제주 산지의 많게는 1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모레부터 제주와 남해안에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